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요, 문법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문법은요, 정말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완전히 화면과 모니터를 집중해 주시면 좋겠어요. 중급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문법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뭐예요? 사동이에요. 사동이 뭐예요? 밑에 요걸 조금 보면 좀 여러분들이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을 시키다예요. 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주어가 내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무언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하라고 시키는 그런 단어를 만드는 그것이 바로 사동이라고 합니다. 사동과 비슷하게 쓰는 게 피동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뭐 거의 비슷하게 쓰지만 조사가 약간씩 달라집니다. 이것을 보면 단어에 먹다가 있으면요. 자, 우리가 먹다는 그냥 일반 우리 알고 있는 동사의 기본형이에요. 여기에 이가 들어갑니다. 먹이다가 돼요. 그래서 먹다는 내가 먹어요. 그런데 아이를 먹여요. 먹여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내가 하는 경우가 많지만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 시키는 거. 그것이 바로 사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 아니면 그 단어 사이에 이, 히, 리, 기, 우, 추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에는 반드시 을이라는 또는 를 그렇죠? 받침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달라지죠. 을이 꼭 들어갑니다. 조사가. 그래서 밥을 먹다도 먹다 앞에 을이 들어가지만 밥을 먹이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그것이 바로 사동입니다. 그래서 꼭 을을 조사가 들어간다는 거 그것이 사동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을 강조하는 건 뒤에 나중에 배울 피동이라는 거에서는 을을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희리기는 같은데 을을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좀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 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문법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이희리기 우추는 사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사인데 다른 사람을 시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을 시키다. 이걸 쓸 수 없을 때, 이 단어를 쓸 수 없을 때는 을 시키다를 씁니다. 그 다음에 개하다도 같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다 사동으로 다른 사람을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문을 한번 봅시다. 여보세요. 미선 씨 지금 뭐 해요? 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보세요는 우리가 부를 때도 하지만 여보세요 하고 부를 때도 하지만 보통은 이렇게 대화에서는 전화구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청소를 하려고 책상을 옮기고 있어요. 기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책상을 옮기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의 기본 동사는 옮다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저쪽으로. 그런데 그것이 옮기다를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냥 옮기다라는 여러분이 동사로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저는 지난주 일요일에 집안 대청소를 했어요. 대청소. 청소인데 보통 조금씩 하는 청소는 그냥 청소지만 전체를 다 하는 청소가 대청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안 대청소를 했어요. 어머니가 아침부터 식구들을 깨우셔서, 그렇죠? 여기도 깨우다, 그렇죠? 식구들을 깨우다, 잠이 깨다, 잠을 깨우다예요. 그래서 여기는 우가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시키셨어를 쓰느라고 여기에만 노랗게 했어요. 자, 청소를 시키셨어요, 그렇죠? 청소를 시키다에는 이희리기 우추를 넣을 수 있는 동사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청소를 시키셨어요. 그렇죠? 청소를 하다, 다른 사람에게는 청소를 시키다. 그렇죠? 일요일인데 쉬지도 못하게 하셨네요. 네. 누가? 어머니가. 그렇죠? 이 사람을. 그렇죠? 그래서 못하게 하셨네요. 하하. 하하는 웃음소리죠. 이런 것들은 의성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성어나 의태어. 한국어에서 아주 많이 쓰는 말이 의태어, 의성어예요. 오늘 중요한 거니까 요거는 잠깐만 이야기를 할게요. 요거는요, 소리를 나타내는 거야. 웃음소리. 하하하. 그렇죠?
그래서 소리를 나타내는 건 의성어입니다. 웃음소리나 아니면 뭐 빗소리 뭐 이런 것들, 파도소리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의성어예요. 그럼 의태어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들입니다. 모습. 그렇죠? 뭐 살살 들어갔어요. 아주 조용히 들어갔다는 거예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의성어와 의태어가 굉장히 많은 것이 한국어의 특징이죠. 그래서 여기 하하가 웃음소리가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책상을 옮기다, 청소를 시키다, 식구들을 깨우다, 그다음에 못하게 하다. 이것이 오늘 배울 사동입니다. 그러면 이 히리기 우추가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좀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자, 사동은요, 주어가 남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시키는 거죠. 아까 설명을 했어요. 주어, 말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사동을 만드는 동사가 그 기본형 사이에 이, 히, 리, 기, 우, 추가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은 뒤에서 자세하게 다시 볼 거예요. 자, 우유를 먹다인데 먹이다가 됐어요. 그렇죠? 이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유를 먹여요. 누가? 엄마가 아이에게 우유를 먹여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읽히다죠. 읽히다. 읽다인데 희가 들어갔어요. 읽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책을 읽히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빠가 세탁기를, 여기는 뭐예요? 돌리다죠. 보통은요, 니을이 들어가 있는 동사는 다 리를 씁니다. 흘리다, 걸리다, 그렇죠? 그래서 돌리다예요. 세탁기를 돌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탁기 보면 이렇게 안에 이렇게 돌아가죠. 그래서 세탁기를 돌리다라고 한국어에서는 동사를 써요. 그래서 돌다, 돌리다. 됐죠? 그 다음에 개그맨. 개그맨 여러분 아시죠? 개그. 암을 웃기는 사람. 웃게 만드는 사람. 그렇죠? 재미있게 하는 그런 직업이죠? 그래서 개그맨이 사람들을 웃겨요. 나는 웃어요. 웃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을 웃겨요. 자, 보세요. 여기 다 을이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사동에는 반드시 동사 앞에 을이 들어가야 됩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책을 읽게 하다, 우유를 먹게 하다, 세탁기를 돌게 하다, 사람들을 웃게 하다, 개하다라도 바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히리기가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그냥 개하다를 쓰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러나 대부분 이런 그 사동을 표현하는 동사를 아주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좀 꼭 알아두셔야 돼요.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문법이라고 했습니다. 와, 이렇게 많아요. 네, 여기 있는 동사들만 알면 거의 대부분 아는 거예요. 자, 이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먹다, 붓다, 끓다, 높다, 뭐 이런 받침이 있는 이런 거에는 이가 들어가요. 그래서 먹다, 먹이다, 붓다, 붙이다예요. 자, 여기에 보세요. 발음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만나면 치다로 발음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붙이다예요. 붙이다가 됩니다. 보통요, 이렇게 얘기하죠. 뒤에 모음이 올 때 받침이 그 모음 자리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설명을 할게요. 자, 모음이 왔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 음은 모음입니다. 받침으로 쓰지 않으면 무조건 모음이에요. 그러면 이 티읕이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티다로 발음을 해야 하는데 티읕은 좀 달라요. 이것은 치로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붙이다가 됩니다. 붙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끝이라는 명사와 이에 조사가 붙었어요. 그럼 여기에 모음이죠. 그럼 이건 또 역시 끝이가 아니라 끝이가 됩니다.
그래서 끝이. 그런데 이거 어떻게 여러분 발음하죠? 치읓이 이응 모음 자리로 가요. 그러면 그대로 꼬치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받침이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받침이 그대로 뒤로 가서 발음을 하면 돼요. 이것이 발음하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티읕 같은 것은 이렇게 치로 발음이 된다는 거. 그래서 붙이다예요. 이거는 자 끓이다예요. 받침이 뒤로 가는데 히읗은 보통 발음을 하지 않아요.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니을만 뒤로 가는 거죠. 그래서 끓이다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높다, 높이다가 되죠. 이것도 피죠. 뒤로 갔어요. 높이다입니다. 여기서는 들릴 땐 희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예요. 그래서 높이다예요. 그 다음에 읽다, 읽히다예요. 그렇죠? 여기는 기역 플러스 히읗이 되면 키읔으로 발음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읽히다가 되죠. 여기는요, 앉히다가 됩니다. 앉히다. 자, 니은, 지읒. 자, 두 개 받침 있을 때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가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히읗과 만나서 치로 발음이 됩니다. 앉히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그대로 입히다. 비읍과 히읗이 만나면 피가 되죠. 그래서 입히다가 되죠. 더럽다, 깨끗하다, 더럽다 아시죠? 더럽히다가 돼요. 그래서 보면 비읍이나 아니면 쌍자음인데 이것에 따라서 요거는 또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확실하게 규칙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좀 힘들지만 그냥 이렇게 외워버리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외워버리는 거죠. 읽다, 읽히다. 앉다, 앉히다, 입다, 입히다, 더럽다, 더럽히다. 그 다음에 리는 자 니을 받침일 때 그대로 리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날아요. 뭐 비행기가 날아요. 아니면 새가 날아요. 날다. 그 다음에 이것이 사동으로 가면 날리다가 돼요. 비행기를 날리다가 되는 거죠. 비행기가 날다죠. 그런데 사동이면 을이 들어가야 되죠. 비행기를 날리다예요. 무슨 비행기? 장난감 비행기. 그렇죠? 그 다음에 알리다. 뭐 소식을 알리다. 그 소식을 알리다. 그 다음에 아이를 울리다. 울다, 울리다죠. 얼음. 그렇죠? 우리가 물을 냉동실에 넣으면 얼죠? 얼음이 되죠? 아이스. 그렇죠? 얼리다예요. 물을 얼리다. 물이 얼다. 됐죠? 그 다음에 기우추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세요. 미음이나 여긴 또 이렇게 됐어요. 이거는 아까 붓다는 붓치이가 들어갔는데 맞다는 맞기다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규칙이 없어요. 정말 슬프게도 그냥 이런 동사로 여러분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사동이 조금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것이 습관적으로 자꾸 쓰게 되면 그냥 나오게 돼요. 감다, 감기다. 감다 뭐예요? 머리를 감다죠? 내가 머리를 감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감겨요. 감기게 돼요. 그 다음에 남다, 남기다. 음식이 남아요. 그런데 음식을 남기다가 됩니다. 맡다, 맡기다. 그렇죠? 내 가방 좀 맡아주세요. 맡겼어요. 그렇죠? 가방을 맡기다. 웃다, 웃기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우가 들어가죠? 깨다, 깨우다. 잠을 깨다. 그 다음에 차에 타다. 차를 태우다가 되죠. 그 다음에 서다. 스탑, 서다. 그런데 세우다. 택시를 세우다. 택시 스탑 하죠? 그것이 택시를 세우는 거죠. 을이 꼭 들어가죠? 그 다음에 자다. 내가 자는 거죠? 그런데 잠을 자다. 이거는 자동사, 타동사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것까지는 몰라도 돼요. 그냥 자, 잠을 재우다. 누구를 재우다. 반드시 이 우추, 이런 이히리기 우추가 들어가는 앞에는 을이 들어간다는 것만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잠을 자다, 아이를 잠을 재우다. 그 다음에 추요. 맞다, 맞추다. 옷을 맞추다예요. 양복을 맞추다, 드레스를 맞추다, 웨딩드레스를 맞추다. 자, 우리가 어디 백화점이나 옷가게에 가서 옷을 사는 거, 그렇죠? 사는 것도 있지만 내 몸에 맞게 이렇게 딱 맞추는 거, 그렇죠? 그것이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답을 맞추다 뭐 이럴 때도 있는데 그걸 맞히다로 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자, 낮다, 낮추다. 늦다, 늦추다. 자, 이 낮아요, 높다, 낮다 거기에 추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는 다 앞에 을, 느를 쓴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세요. 그것이 사동이에요. 사동은 뭐? 다른 사람을 시키는 것. 네. 자, 그러면 예문을 좀 한번 봅시다. 아이가 밥을 먹어요. 아이가 혼자 밥을 먹어요. 그런데 아이에게 누가? 엄마나 아니면 어른이 다른 사람이 밥을 먹여요. 그렇죠? 먹여주는 거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게 하는 거죠. 아이가 밥을 먹어요. 아이에게 밥을 먹여요. 있죠? 그런데 요 이다, 이 희릭이 이게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한다? 먹게 해요.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말을 할 땐 말이라는 건 좀 짧게 할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먹이다를 더 많이 쓰겠죠. 자, 방이 더러워요. 깨끗하지 않아요. 청소를 안 했어요. 이거는 뭐 방이 그냥 방이 더러워요. 그렇죠. 우리가 배운 것들. 그런데 동생이 방을 더럽혀요. 동생이 막 방을 막 쓰레기를 버리고 정리도 안 하고 그렇게 방을 더럽혀요. 네. 여기 잘못 오타가 났어요. 여기 더럽이죠. 더럽혀요예요. 아시겠죠? 네. 그다음 동생이 울어요. 형이 동생을 울려요. 그렇죠? 동생이 혼자 울어요. 그런데 형이 동생을 울렸어요. 울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럴 때. 그 다음 음식이 남았어요. 사람들이 음식을 남겼어요. 주어가 여기는 음식이 돼요. 그런데 여기는 사람들이 주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음식을 남겼어요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사동이라고 합니다. 자, 또 하나는 잠이 깼어요. 친구가 내 잠을 깨웠어요. 그냥 나 혼자 잠이 깼어요. 눈을 떴어요. 그런데 나는 자고 있는데 친구가 막 나를 깨웠어요. 이럴 때 깨우다가 되죠. 그 다음에 시간이 늦었어요. 그죠? 시간이 늦었어요. 시간이 주어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약속 시간을 아니면 다른 사람이 약속 시간을 늦췄어요. 좀 늦게 만납시다. 약속 시간을 좀 늦춥시다.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단어가 되겠죠. 네, 이렇게 자 예문을 좀 봤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한번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겠죠. 자, 어머니 아이 약 먹다. 보통 이렇게 연습을 할 때 이렇게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아이에게 약을 먹다는 먹이다죠. 그래서 먹이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약을 먹였어요. 아이가 약을 먹게 한 거죠. 그래서 약을 먹여요. 그러면 언니 동생 옷 입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언니가 동생에게 옷을 뭐예요? 입히다가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언니가 동생에게 옷을 입혀요가 됩니다. 그렇죠? 요 이희릭이 어떤 거는 이가 들어가고 어떤 건 희가 들어가고 네, 이거는 여러분 그냥 외워야 돼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옷을 입혀요. 입기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입혀요. 그렇죠? 여러 번 아주 많이 계속 읽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먹다, 먹이다, 입다, 입히다 이렇게 계속 우리가 외워야 하는데 좀 어렵죠. 그러나 요걸 반드시 해야 중급에서 고급으로 계속 갈 수 있습니다. 언어를 한다는 건 단어, 그렇죠? 단어 표현을 많이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단어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 아까 그 표를 보고 계속 읽어보면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칠판, 선생님 칠판 그림 붙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이 칠판에 그림을 붙여요. 그렇죠? 그림을 반드시 을이 나와야 된다고 했죠? 그림을 하면 붙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문제들이 꽤 많이 있죠. 맞는 단어인지 그림을 하면 붙다가 아니라 그림을 붙이다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빠가 침대에 아기를 눕혀요. 눕다. 우리가 잠을 자려면 서서 자요? 앉아서 자요? 앉아서 잘 수도 있지만 우리가 누워서 자죠. 그것이 눕다죠. 그래서 아빠가
침대에 아기를 눕혀요가 됩니다. 이거는 아빠가 아기를 침대에 눕혀요. 이렇게 순서를 좀 바꿔도 말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어는 어순이죠. 말하는 순서요. 어순이 좀 자유롭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뒤로 가서 이야기를 해도 돼요. 침대에 아기를 눕혀요. 아빠가. 이렇게 해도 돼요. 말은 됩니다. 그래서 아빠가 침대에 아기를 눕혀요. 됐죠? 그러면 리기는 또 어떻게 들어갈까요? 자, 오빠가 동생을 울렸어요. 울게 했어요. 그렇죠? 오빠가 동생을 울렸어요. 동생이 우는데 동생이 왜 울어요? 오빠가 울렸어요. 이런 경우 많이 있겠죠? 자, 아버지 세탁소 옷을 맡아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가 세탁소에 옷을 맡겼어요. 맡기다가 되죠. 울다는 울리다. 니을은 항상 리가 들어간다고 했죠? 이건 쉬워요. 그죠? 울다, 울리다. 맞다, 맡기다. 아까 붙다. 벽에 이렇게 붙어요. 그렇죠? 붙는 거. 그것은 붙이다였어요. 됐죠? 다음, 리기. 자, 언니가 어때요? 머리를 말려요도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걸 시키는 것도 됐지만 다른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 때도 이렇게 써요. 머리를 말려요. 언니가 머리를 말려요. 언니가 지금 머리를 말리고 있어요. 말리다는 뭐예요? 머리를 감았죠? 그러면 젖었어요. 그럼 우리가 드라이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바람에 말리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거의 말리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생이 피자를 남겼어요. 피자가 하면 동생 없이 피자가 주어가 되면 피자가 남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피자를 먹다가 남겼어요. 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다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동은 아주 중요하다고 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우추는 어떻게 들어가요? 깨다, 깨우다죠. 늦다, 늦추다였어요. 그럼 어떤 상황이? 아버지가 누나를 깨워요. 그렇죠? 누나가 자고 있어요. 그런데 일어나 하고 아버지가 누나를 깨워요. 그 다음에 친구가 약속 시간을 늦췄어요. 나 조금 늦을 것 같아. 약속 시간을 좀 늦추자. 이렇게 얘기하죠. 늦다, 늦추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우추가 들어가는 그런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친구가 택시 스탑, 택시 이렇게 부르는 거죠. 택시를 세워요. 그렇죠? 택시가 섰어요. 택시가 주어가 되면 서다. 일반 동사를 쓰면 되죠. 그런데 사람이 택시를 서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세워요가 됩니다. 서다, 세우다. 그렇죠? 이거는요, 우가 들어간 건데 세우다, 서우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세우다예요. 약간 모양이 좀 바뀌었죠. 여러분 좀 기억을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거죠. 자, 남편이 양복을 맞췄어요. 양복, 정장이라고 하죠. 넥타이 매고 이렇게 아래, 위 이렇게 입는 거, 수트, 그죠? 정장. 남편이 양복을 맞췄어요. 보통은 백화점이나 아니면 옷가게에 가서 양복을 사기도 하지만 자기 몸에 맞게 맞추는 경우도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양복을 맞췄어요가 됩니다. 그러면 토픽에서는 어떻게 문제가 출제될까요? 이렇게 1, 2, 3, 4, 4개의 보기가 나오겠죠. 울다라는 동사를 쓰는 거죠. 공통적인 동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표현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자꾸 동생을 어떻게 해서 울다가 들어갔어요. 울다. 엄마한테 꾸중을 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동생을 자꾸 울려서, 그렇죠? 울려서가 되겠죠. 동생을 울어서가 되면 동생이 울어서가 됩니다. 그건 동생이 혼자 울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엄마한테 꾸중을 들었다. 동생을 자꾸 울리니까 엄마한테 혼이 나다죠. 너 왜 그래? 하지 마. 이렇게. 그래서 꾸중을 듣다죠. 여기에 비슷하게 쓰는 말 기억하죠? 혼이 나다. 이것도 같이 쓸 수 있어요. 엄마한테 혼이 났어요. 그렇죠? 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요거는 중국에서 꼭 알아야 둬야 되는 거니까.
야단을 맞다도 씁니다. 그다음에 야단을 듣다도 씁니다. 그죠? 꾸중을 듣다, 혼이 나다, 야단을 맞다, 야단을 듣다.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자꾸 동생을 울려서 엄마한테 꾸중을 들었어요. 야단을 맞았어요. 혼이 났어요. 다 같은 표현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울려서가 여기선 정답이 되죠. 그럼 울어서 안 된다고 했어요. 왜? 을이 나왔기 때문에 울다는 이 울다가 됩니다. 그래서 동생이 울어서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동생을 우니까 안 되죠. 동생이 우니까가 되죠. 그 다음에 동생이 우느라고, 자, 느라고는 앞, 뒤가 같은 사람이어야 돼요. 여기 우는 건 동생이고 꾸중을 들은 건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느라고는 또 쓸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사동에 울리다, 울려서가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사동을 표현하는 또 다른 문법이 있었죠. 또 다른 표현입니다. 을 시키다죠. 이히리기 우추가 들어가는 단어를 쓸 수 없을 때 이걸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거, 이것도 역시 사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이니까 동사가 되는 거죠. 엄마가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심부름이라는 거는 이것 좀 사와라, 아니면 뭐 청소를 해라, 아니면 뭐 어디 뭐 슈퍼마켓, 마트에 가서, 아니면 뭐 종이 휴지를 사와라, 뭐 이렇게 뭘 시키는 것이 심부름입니다. 그래서 심부름을 시키다. 심부름 안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아까처럼. 그 다음에 선생님이 나에게 발표를 시키셨어요. 그렇죠? 선생님이 나에게, 보통은 저에게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자, 발표를 시켰어요. 발표. 다른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 그렇죠? 그것이 시키다예요. 여기에는 이히리기 우추가 들어간 그 동사를 쓸 수가 없는 경우예요. 그럴 때 을 시키다를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시키는 거. 그러면 자, 요거는 역시 명사 앞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을을 시키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키다는 동사지만 이 앞에는 명사를 써야 조사가 되는 거죠. 조사는 뭐예요? 보통 명사에 붙죠. 그래서 무엇을 시키다, 청소를 시키다, 아니면 빨래를 시키다, 뭐 발표를 시키다, 아니면 심부름을 시키다, 이런 것들 됐죠? 그러면 자, 예문.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쓰기 연습을 시켜요. 쓰기 연습을. 자, 지금부터 쓰기 연습을 하세요 하고 시키는 거죠. 여기는 이히리기 우추의 그 동사를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언니가 동생에게 노래를 시켜요. 지금 노래 좀 해봐 하고 노래를 시켜요. 뭐 다른 사람이, 친구들이 나에게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시켰어요. 나에게.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시킬 수도 있고 나에게 시킬 수도 있고. 그렇죠? 노래를 시켜요. 연습을 시켜요. 그렇죠? 상사가 윗사람이 부하 직원에게 아랫사람에게 일을 시켜요. 그렇죠? 윗사람, 아랫사람 이렇게 쓰셔도 되죠? 그래서 어디 회사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부하라고 합니다. 상사와 부하예요. 상사 윗사람, 부하는 아랫사람. 직원에게 일을 시켜요. 또 엄마가 나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심부름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죠. 무엇을 사와라, 아니면 뭘 가져와라, 아니면 이것 좀 해라. 이렇게 무엇을 시키는 것이 심부름입니다. 심부름을 시키다. 자, 이거 다 같이 연습, 노래, 일, 심부름을 시키다. 명사에 붙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로 쓸 수 있는 이히리기 우추 동사가 없기 때문에 을 시키다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명사일 경우에 을 시키다가 됩니다. 그러면 자, 문제를 한번 봅시다. 엄마가 아이에게 뭘 시킬까요? 여러분들 자유롭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방 청소를 시켰어요. 방을 좀 청소를 해라. 아니면 뭐 청소기 좀 뭐 돌려라. 뭐 이렇게 할 때 청소를 시켜요. 그렇죠? 엄마가 아이에게 방 청소를 시켜요. 이건 뭐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방 청소는 명사이기 때문에 을을 받침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을을 바꿔주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무엇을 시켜요? 야근을 시켜요. 네, 야근. 이거 일이죠. 일인데 야가 나오면 밤에
그렇죠? 6시 퇴근을 해야 하는데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좀 늦었지만 이것 좀 해주세요 하면 야근을 해야 해요. 그렇죠? 야근을 시켜요. 그럼 부하 직원 너무 힘들겠죠? 그렇지만 시키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야근을 시켜요. 그렇죠? 자, 선생님이 학생에게 무엇을 시킬까요? 네, 여러 가지 있겠죠. 발음 연습을 시켜요. 자, 발음 연습 한번 해봅시다. 따라해보세요. 해보세요. 하고 시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에게 아까 쓰기 연습을 시켜요. 발표를 시켜요. 발음 연습을 시켜요. 엄마가 아이에게 방 청소를 시켜요. 또 뭘까요? 빨래를 시켜요. 빨래. 설거지를 시켜요. 이럴 수도 있죠. 네, 친구들이 나에게 무엇을 시킬까요? 노래를 시켜요. 예. 노래 좀 해봐. 노래 좀 해보세요. 이렇게 친구들이 나에게 노래를 시켜요. 자, 그 다음에 아내가 남편에게는 무엇을 시킬까요? 뭘 하게 할까요? 설거지를 시켜요. 네. 아내는 요리를 해요. 그리고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남편이 그 그릇을 깨끗이 씻어주는 거. 이것이 설거지죠? 예, 이렇게 일을 나눠서 하면 좋겠죠. 여자 일, 남자 일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니까. 네. 네, 한국에서는 가끔, 아내가 남편에게, 남자가 설거지를 하면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왜 그러지?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이 한국의 어떤 문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많이 바뀌었죠. 아내가 일을 하면 남편이 다른 일을 같이 도와주는, 그래서 설거지를 시켜요가 됩니다. 그러면 토픽 형태로 우리가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책 읽기를 시켜요. 시키던데 시키셨어요? 시켜 있어요? 시키도록 해요? 시킬 걸 그랬어요. 어떤 걸 할까요? 우리가 그냥 시키다 사동을 배우지 않고 바로 문제를 푼다면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죠. 책 읽기를 시키셨어요가 제일 좋죠. 시켜요. 현재 시키셨어요. 전에. 그렇죠? 시켜 있어요는 쓸 수가 없어요. 시키다에는 있어요를 쓸 수 없습니다. 놓여 있어요. 아니면 열려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는 동사들이 있어요. 그 상태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시키다에는 있어를 쓸 수가 없으니까 이건 잘못 쓴 거죠. 시키도록 해요. 시키게 해요. 도록이라는 건 게하다. 그런데 시키게 하다? 아니죠. 시키는 건 일단 먼저 책 읽기를 하세요 하게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또 게하다를 2번 붙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시키도록 해요는 굉장히 아주 이상한 표현이 됩니다. 시킬 걸 그랬어요. 이거는요. 을 걸 그랬어요는 보통은 내가 어떤 걸 할 때 공부를 열심히 할 걸 그랬어요. 아니면 담배를 끊을 걸 그랬어요.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후회할 때 쓰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시킬 걸 그랬어요는 선생님이니까 여기는 쓸 수가 없어요. 보통 말하는 사람, 나일 때 쓰는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키셨어요가 아주 자연스러운 그 문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을 시키다는 뭐예요? 사동인데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하게 하는 건데 언제? 이히리기 우추 정해져 있는 동사를 쓸 수 없을 때 명사에 무엇을 시키다를 쓴다는 거. 네. 자, 이제 다음 표현이요. 자, 게하다예요. 이것도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앞에 이히리기 우추가 들어가는 표현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시키는 것도 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그걸 쓸 수 없을 때 아니면 그 동사에 이히리기 우추가 생각이 안 날 때 게하다를 쓰시면 됩니다. 자, 볼까요? 엄마가 아이에게 책을 읽게 해요. 책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책을 읽어 하고 아이에게 책을 읽으라고 시키는 거죠. 그래서 책을 읽게 해요. 그런데 이거보다 좋은 건 읽혀요죠. 읽혀요. 그런데 읽혀요도 쓰고 읽게 해요도 씁니다. 그 다음에 선배가 후배에게 노래를 부르게 해요. 그렇죠? 노래를 불러보세요 하고 부르게 해요. 이거는 이히리기 우추를 쓸 수 없을 때 게하다를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는 동사에 붙는 거죠. 아까 을이 나왔을 때는 명사죠. 그러니까 을을 시키다. 청소, 빨래, 노래, 일, 야근 이런 거. 근데 이거는 동사에 먹다, 먹게 하다. 웃다, 웃게 하다. 하다, 하게 하다. 가다, 가게 하다. 그대로
개하다를 쓰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어떤 걸 하게 할까요? 아빠가 아이에게 학원에 가게 해요. 학원에 가라, 학원. 학교 말고 다른 것을 더 배우고 싶을 때 학교 끝나고 아니면 학원을 가기도 하죠. 그래서 무슨 공부를 하는 그런 학원을 가기도 하고, 아니면 음악 학원을 가기도 하고. 그래서 학원에 갔다 와 하고 시키는 거죠. 그래서 학원에 가게 해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학생에게 담배를 못 피우게 해요. 담배 피우지 마세요. 이렇게. 담배를 피다. 여러분, 담배는 피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피우다가 됩니다. 그렇죠? 이것과 비슷하게 세우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밤을 새다, 세우다. 근데 밤을 새다가 아니고 세우다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히리기 우추가 들어간 사동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담배를 못 피게 해요 하면 틀립니다. 담배를 못 피우게 해요가 맞습니다. 그래서 담배 피우지 마.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청소년에게 술을 못 마시게 해요. 술 마시지 마. 이렇게 못 마시게 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할 때 청소년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선생님이 아니면 어른들이 청소년이요. 여러분 청소년 단어 아시죠? 어른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중고등학생, 그렇죠? 중학교, 고등학생들을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초등학생은요, 어린이에요. 어린이. 초등학생까지는 청소년이라고는 잘 안 쓰고요. 초등학교까지는 어린이,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청소년.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20세가 넘으면 어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은 20세가 되기 전. 그렇죠? 그래서 미성년자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럼 뭐예요? 술 마시면 안 되죠? 편의점 같은 데서 술을 사면 안 됩니다. 네. 그 다음 엄마가 또 아이에게 계단에서 뛰지 못하게 해요. 그렇죠? 계단에서 뛰면 위험하니까. 계단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뛰어내려가거나 뛰어 올라갈 때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크게 다치죠. 그래서 뛰지 마 하고 뛰지 마세요. 뛰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자, 이럴 때는 그냥 이히리기 우추가 들어간 그런 단어를 하나를 딱 쓰면 좋지만 쓸 수 없을 때, 그렇죠? 그럴 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개하다. 네, 문제를 한번 봅시다. 엄마가 저에게 아침마다 우유를 어떻게 해요? 먹게 해요. 네. 자, 우리가 예전에 곤하다 배운 거 기억나요? 아침마다 우유를 마시곤 해요. 이렇게. 그건 내가. 그렇죠? 그럴 때는 그렇게 쓰지만, 자, 엄마가 저에게, 나에게, 그렇죠? 아침마다 우유를 어떻게 해요? 마시게 했어요. 왜? 우유가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우유를 마셔라 하고 시킨 거죠. 시킨 거죠. 마시다라는 거에는 이히리기 우추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시게 하다를 쓰는 겁니다. 두 번째. 엄마가 아빠에게 소파, 그렇죠? 가구 중에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소파. 어떻게 해요? 옮기게 했어. 우와, 소파 무겁겠죠?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에게 소파 좀 옮겨주세요 하니까 아빠가 소파를 이쪽으로 옮기는 거죠. 옮기다. 그래서 옮기다예요. 그래서 옮기게 했어요. 그죠? 소파를 옮기다 이렇게 쓰면 그냥 소파를 옮겼어요가 되는데 아빠에게 시킨 거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옮기게 했어요가 됩니다. 다음, 의사가 환자에게 규칙적인 운동을 어떻게 해요? 운동을 하면 어떤 동사? 네, 하다죠. 그러니까 운동을 하게 했어요. 규칙적이라는 것은 계속 한 번만 하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것이 규칙적이에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건강에 좋다고 하죠. 그래서 의사가 환자에게 아픈 사람에게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게 했어요. 네. 다음 아내가 남편에게 청소기를 어떻게 해요? 청소기는 청소를 하다지만 청소기 어떤 도구 기계는 청소는 뭐예요? 이것도 역시 돌리다가 됩니다. 한국어 표현으로는요. 청소기를 돌리다라고 해요.
근데 청소기가 이렇게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그 속에서 어떤 모터가 돌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청소기를 돌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빨래도, 세탁기도요. 세탁기를 돌리다라고 해요. 세탁기를 어떻게 해요? 하다 이런 동사를 쓸 수 없어요. 세탁기를 돌리다, 그 다음에 청소기를 돌리다라는 그런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청소기를 돌리게 했어요. 청소를 하라고 하는데. 네, 가끔 청소를 하라고 하는데 청소기 좀 돌려주세요 하니까 재미있게 이렇게 돌리고 있어요. 그럼 안 되죠. 네, 청소기를 돌리게 했어요. 자, 다음 문제. 의사가 환자에게 약은 어때요? 약은 마시단가요? 아니죠. 약은 먹는 거죠. 약을 먹게 했어요. 그런데 피부에 이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바르는 그런 약도 있어요. 바르다. 그러면 약을 바르게 했어요가 되겠죠. 약을 바르다. 먹는 약이 있고 바르는 약이 있어요. 그 다음에 뿌리는 약도 있죠. 약을 먹게 했어요가 됩니다. 환자에게 그렇게 시키는 거죠. 어떤 행동을. 그런데 이건 먹이다도 있어요. 그래서 약을 먹였어요도 됩니다. 그런데 먹였어요는 조금 이상해요. 직접 어린아이에게 약을 이렇게 먹여주는, 그렇죠? 밥을 먹여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의사는 환자에게 약을 이렇게 먹여주는,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먹이다는 좀 이상해요. 이 경우에는 이럴 때는 먹게 했어요가 좋습니다. 자, 그러면 토픽 형태로 또 풀어봐야겠죠. 네. 이렇게 공통적인 단어가 나오고 맞는 문법을. 그런데 여기는 의미가 비슷한 것을 고르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이 형태도 우리가 어휘문법은 없어졌지만 읽기 안에 들어간 어휘문법 문제가 있죠. 바로 이 문제도 포함이 됩니다. 읽기 문제에서 어휘문법 문제가 나오니까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시키셨어요. 아버지가 형에게 방 청소를 시키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시키다는 똑같이 우리가 했던 거. 그죠? 개하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 청소를 하게 했어요. 청소를 하다니까 청소를 시키다도 되죠. 청소를 하게 하다도 됩니다. 같이 쓸 수 있어요. 바꿔 써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죠. 자, 아버지가 형에게 방 청소를 했어요? 안 되죠. 그거는 시킨 거니까. 했어요는 청소를 했어요. 누가? 내가. 그렇죠? 그 다음에 아버지가 형에게 방 청소를 할 뿐이에요? 할 뿐이에요는 누가 누구에게 시키다에 쓸 수 없는 그런 문법이죠. 그 다음에 방 청소를 하기만 했어요? 그거는 동작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기만 했어요라고 말을 할 때 내가.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시키다에 이 여기에는 쓸 수가 없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시키다는 개하다와 바꿔 써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하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사동 뭐예요? 이희리기 우추가 들어가는 동사. 그리고 사동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하게 만드는 거, 시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을 시키다, 개하다 같이 쓸 수 있는 이건 모두 다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하게 만드는 그럴 때 쓰는 단어들이에요. 그럴 때 쓰는 표현들이죠. 그리고 사동에 정말 또 중요한 게 있다고 했죠. 앞에 반드시 꼭 을 조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나중에 나오는 피동이라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희릭이 4개만 들어가요. 그때는 을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과 이것이 단어가 이희리기가 들어가는 단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동인가에는 을 시키다 개하다에는 반드시 을이 나온다라는 거 조사 기억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최종 마지막으로 점검해 볼까요? 이희리기 우추예요. 우추까지 들어가면 을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을을. 자, 형이 동생을 울렸어요. 울다, 울리다. 그렇죠? 울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엄마가 아기를 재워요. 아기를 자게 해요. 그렇죠? 개하다는 거의 많이 다 바꿔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아기가 자요, 아기를 재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을 시키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듣기 연습을 시키셨어요. 계속 듣기 연습, 발음 연습, 쓰기 연습, 문법 연습. 그렇죠? 이렇게 공부를 시키셨어요. 그 다음 개하다 엄마가 아이에게 조용히 하게 했어요.
떠들거나 시끄럽게 큰 소리로 말하지 못하게 조용히, 조용히. 아이에게 조용히 하세요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아이에게 조용히 하게 했어요. 조용히 하다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조용히. 아니면 조용히 말을 하다.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러니까 자, 오늘 배운 이히리기 우추 사동을 시키다 사동, 개하다 사동. 이 사동이라는 건 뭐냐?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하게 만드는 것. 아시겠죠? 사동 표현 정말 중요합니다. 앞에 제일 먼저 나왔던 이히리기 우추 만드는 그 단어표 여러분들이 돌려서 계속 보고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읽어보세요. 10번 안 돼요. 20번, 30번 계속 읽어보세요. 울다, 울리다, 먹다, 먹이다, 붓다, 붙이다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아시겠죠? 이거 완전히 공부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